리스펙트는 존경하다의 동사 말고 명사로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측면. 알아두어야 하니까 이건 단어 공부인데 리스펙트가 뭐 존중이나 뭐 존중하다의 뜻도 있지만 측면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형용사가 갈리는데 그때 적어줬을 거야. respectable 하면은 존중받는이야. respectful이라면 남을 존중하는 이라서 항상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 이건 존중에 관련된 단어야. 꼭 정리해도. 존중하다에서 두 가지 단어가 갈려. 잘 안 보여? respect가 존중하다의 뜻일 때에는 respectable.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 able이 붙으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존중받는 거야. 존중받는. 근데 반대 개념으로 respectful 하면은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서 이게 보통 존중하는이 아니고 예의 바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이지. 그래서 he is such a respectable man 이러면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이다. He is such a respectful man 그러면 항상 남을 존중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뜻이 반대야. 오케이? 거기다가 이게 저기 보면 측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그 측면의 뜻으로 나올 때는 respect가 측면의 뜻일 때는 이것도 형용사거든? 하나하나의 측면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이게 각각이라는 뜻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건 우리나라 애들이 해석할 때 큰 실수하는 것들이야. 리스펙티브를 존경이라고 번역해가지고 해석이 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 뭔 얘기 알겠어? 리스펙트가 존중이라는 건 중학생들도 맨날 배우니까 리스펙티브가 나오니까 이거 뭔가 존중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리스펙티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치랑 동의어 각각 이치 각각. 자, 문제 푸는데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분명히 마주하게 될 테니까 써봤어. 대부분의 측면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리스펙트가 측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들은 뭐 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되지. 대부분의 측면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들은 one of the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은 수를 가진 종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이 적나? 숫자가 많잖아. 근데 왜 적은 종이라고 적은 숫자의 종이라고 했냐면 요놈들 중에서 진화했던 종들이 있는데 뭐를 진화시켰어? 굉장히 다른 전략을 진화시킨 애들이 많지가 않아. 종의 개체수 말하는 게 아니야. 지구상의 종 중에서 다른 전략을 만들어낸 종들이 별로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야. 다시 인간들은 원어브니까 하나야. 세상에 비교적 작은 숫자의 종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야. 뭐 했다? 다른 전략을 상당히 다른 전략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몇 되지 않는 종들만이 이 전략을 발전시킨 거야. 그런 종에 인간이 들어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몇 안 되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굉장히 훌륭하게 진화시킨 그 특징을 적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선택지 다시 봐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대충 봤어? 인간이 진화시킨 특별한 능력들이 선택지야. 요런 거 한 애들이 많지 않다고. 자, 원숭이나 코끼리들처럼 얘네도 소수종이야. 우리도 뭐 했어? 얘네처럼이니까 이 소수종에 유인원과 코끼리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성숙한다. 어떻게? 느긋한 속도. 레저가 느긋하게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레저리가 여유롭게, 느긋하게.
페이스는 속도야. 천천히 자라고 더 큰 몸집을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 우리 집도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보통 성견이 될 때까지 얼마 걸려? 1년밖에 안 걸려. 1년이면 다 자라는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지 인간에 비해서. 인간들은 다 자랄 때까지 몇 년 걸려? 뭐 한 20세까지 성장기 아니야? 20년 걸리지. 20년 동안 몸이 서서히 성장한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빨리 자랄 수도 있는데 성견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오래 갈 수도 있잖아. 수명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리 천천히 자란다. 코끼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have a few babies. 이것도 애를 적게 가져. 애를 적은 숫자의 자녀들을 갖는다. 하지만 애는 적지만 devote 뭐였어? 갖다 바치다. dedicate, commit. 갖다 바친다. 많은 시간을 그리고 에너지를 뭐 하는 데다가? 기르는 데다가. 그것들을. 됐냐? 잘 기르려고. 인간의 특징이 뭐라고?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자녀를 많이 낳진 않지만 그들이 잘 자라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됐어? 뭐 상식적으로 알아도 그런 의미에서는 뱃속에 이 배알을 가지고 있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알로 바깥에 내놓는 게 유리하냐?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지. 뭐 생명과학 얘기 같은데 그 알이라는 게 뭐냐면 암컷이 가질 수 있는 태반을 밖에 다 내놓은 거야. 그럼 이게 공격당하거나 파괴될 위험성이 커지지. 그래서 알을 낳지 않고 얘가 알에서 깰 때까지 어디에 가지고 있겠다? 배에 가지고 있겠다. 인간의 이제 태반이나 자궁 이런 게 되는 거야. 그게. 오케이? 이 전략이 공룡이 멸망한 후에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공룡이 순식간에 멸종한 이유가 자손을 못 남긴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고 본 거지. 포유류는 그걸 딱 보고 포유류 말 그대로 포자가 가질 포자야. 뱃속에 품다 할 때 포야 포. 포식이 뭐야? 먹어서 뱃속에 넣는 거야. 포. 오케이? 그리고 포유. 그러다 보니까 또 먹잇감을 옛날에 알에서 구워하면 엄마가 물어다 넣어줘야 돼 얘한테. 근데 엄마가 먹기만 하면 그걸 아이는 저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젖유자야.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뱃속에 품고 직접적으로 먹게 하지 않고 내가 섭취한 걸 그대로 먹게 만들겠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유선이라고 하지 젖주는 그 젖기관이 없었대 포유류가 최초에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얘한테 내가 먹은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최초의 유선은 젖이 나오는 곳은 땀샘이었대. 그래서 엄마가 먹고 땀을 흘리면 그 땀의 영양 성분이 같이 섞여서 자녀는 땀을 핥아 먹으면 양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물어다가 잘게 찢어주고 뭐 입에 넣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엄마가 옆에만 있으면 애들은 핥아 먹고. 아직도 오리너구리가 그래서 그 진화를 못해서 오리너구리는 아직도 그 엄마의 땀을 핥아 먹고 양분을 섭취한대. 그리고 왜 포유류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몸을 핥는지 알겠어. 강아지 같은 애들이 핥는 거 있잖아. 그게 먹이다라는 신호인데 본능이 남아있는 거야. 왜? 아무 때나 이렇게 땀이 나오는 곳을 핥아서 양분을 섭취했었으니까. 이게 생존 전략이야. 뭐 상식으로 알아도 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관련된 건데 얘네들은 그래서 느리게 성장하고 온갖 정성을 다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로서는 이 포유류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야? 이런 동물이 포유류를 진화하기 전에 파충류, 양서류를 다 알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특이한 전략이었던 거야. 이거 최초에 등장했을 때 여기 특이한 전략이 있지. 그전에는 어떤 개념이야? 단순하게 번식을 생각해봐.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와서 생존율을 높여요. 그치? 근데 적게 나와서 하나를 잘 키운다. 좀 특이한 전략이지. 그리고 빨리빨리 자라야 포식자한테 안 잡아먹혀. 맞지 않나? 성체로 빨리 자라야 위협을 좀 덜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새끼는 항상 위험하잖아. 근데 이상하지. 빨리 자라서 새끼가 잡아먹을 확률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천천히 자라게 만들어. 많이 나와서 한 100마리 나와야 한 새끼 죽어도 생존율이 높을 텐데
한두 개 나와가지고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전략이야. 물고기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이게 성공했다. 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비록 유인원과 원숭이들이 더 적은 새끼를 낳아. 특이한 전략으로. 쥐들보다는. 그럼 같은 포유라도 좀 쥐나 덜 된 형태가 쥐야. 쥐는 번식기가 임신해서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내가 알기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이면 임신과 사람은 10달이지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애를 낳는데 쥐는 내가 한 달로 30일인가로 알고 있어. 임신과 출산까지. 근데 새끼가 태어나면 불과 또한 정확히 모르겠다. 불과 한두 달 지나면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된대.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인간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쥐들보다 마이스보다 더 적은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어. 쥐는 한 번에 낳을 때 또 한 마리씩 낳는 게 아니잖아. 10마리씩 낳아. 더 larger 그렇긴 하지만 더 큰 그들의 자손의 생존의 퍼센테이지가 더 크다 이 말이야. To them. reproduce. 보이지? 그래서 더 큰 그들의 퍼센테이지가 생존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할 때까지? 뭐 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또 번식을 해야 이어질 거 아니야, 그지? 동사는 생존하다야.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생존한다. 집쥐는 can become a mother. 엄마가 될 수, 여기 나오네. 엄마가 될 수 있어. 엄마가 된다는 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건데 when she is 5 weeks. 5주네, 5주. 한 달하고 5주만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5주 지나면 또 새끼 낳는다고. 그래서 내가 쥐를 박멸시키기 어려운 거야. 무슨 얘기지 알아? 쥐잡 짜해서 다 잡았어. 자, 2마리 낳았다고 생각해. 2마리가 남았어, 암수가. 그러면 얘네들이 한 달 지나면 새끼를 낳아. 2마리 속인다고. 이 새끼 낳았는데 한 번에 10마리를 낳아. 근데 10마리 낳았는데 걔네가 5주만 지나면 또 새끼를 낳아. 이런 건 멀티플라이, 기하급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쥐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2달 지나면 쫙 또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얘들의 생존 전략이지. 근데 얘네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쥐가 살아남는 건 바람직해 정당해 보이는데 인간이나 유인원과 우리를 포함한 유인원에 해당하는 우리와 코끼리들은 얼마 안 났는데도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그럼 생존할 수 있나? 그래서 쥐는 엄마가 된다 불과 5주만 지나면 4명에서 10마리의 새끼들이야. 펍이. 리터는 배야. 한 번 임신할 때마다 리터. 그리고 can have a new litter. 새로운 배를 또 가진다. 심지어 2달 지나면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대략이야. 대략 몇 주? 적어도 대략 12달의 생애 동안. 그러니까 수명이 한 12달 된다고. 쥐 그거 1년 정도 살아.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쥐가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니까 가만히 냅두면 다 멸종하겠다 싶은데 1년 동안에 무지하게 까지로 논다고. 그지? 하지만 대다수의, 메이저리가 다수니까 대다수의 그녀의 새끼들은 어려서 죽는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쥐천지가 또 되지 않는 이유도 그거야. 많이 낳지만 그만큼 또 죽는다고, 새끼들. 대조적으로, 그럼 대조가 돼야 되니까 쥐는 많이 나와서 최대한 많이 남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많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도 생존 전략으로. 침팬지, 원숭이에 대한 침팬지나 코끼리 엄마들은 번식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적어도 12세가 될 때까지 번식을 안 해. 번식의 지연 전략이지. 아까 처음에 나왔다. 그리고 그 여자는 탄생을 준다. 오로지 하나의 인펀트, 이거 유아야. 그래서 유아들이 먹는 치즈가 프랑스 말로 인펀트를 그러면 앙팡이야, 앙팡. 앙팡 이거라고 보지. 앙팡 치즈 알지? 애기들 먹는 치즈. 영어로 인펀트고 프랑스 말로 앙팡이야. 그걸로 외우면 되지. 유아에게 한 명만 나. Every 5, 그것도 5년에서 6년마다 한 마리씩 난다. 엄청나게 반대 아니야? 쥐랑 비교했을 때? 그지? 그럼 오로지 유리한 건 뭐밖에 없어? 이게 성공하려면 그 한두 마리 낳은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잃으면 돼 안 돼? 정성껏 돌봐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강한 줄 알아? 이런 동물들이 뭐가 강한 줄 알아? 모성 본능이 강해. 그러니까 침팬지류나 유인원 또 코끼리들은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성 본능이 강한 거야. 그럼 쥐에서는 모성 본능을 찾기가 어려워. 낳으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알을 낳는 놈들은 더 찾기 어려워. 심지어 알을 한 곳에 두지 않고 물에다 흘리는 물고기들은 더 찾기 힘들어. 물고기는 그냥 알을 뿌리는 거 아니야, 물속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모성 본능이 가장 강력한 것이 인간일 수 있는 거야. 코끼리도 모성 본능이 강하다는 얘기 알지? 그거는 몇 년마다 어렵게 얻은 자식을 절대 잃으면 안 되거든. 이게. 종의 번식을 위해서는. 사랑이 아니야. 그 종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남아야 되니까 계속.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자, 대략 이 자식 어디 있어? 어디야? 얘네들은 그리고 탄생을 준다. only 한 마리만 매 5년에서 6년. 그 다음에 30년이나 또는 그 여러 해에 걸쳐서. 이것도 코끼리 수명이 한 100년 돼도 번식할 수 있는 기간 번식할 수 있는 기간 한 30년밖에 안 된다고. 그것도 그 30년을 그럼 30년 동안에 빨리 낳아야 되는데 30년 동안에도 5년에서 6년 간격으로 낳는다고. 그렇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지. 대략 이 자손들의 절반가량이 메이팅, 해낸다. 뭐가 돼? 부모가 되는 것을 성공한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또. 하지만 얘네들이 코끼리는 당연히 적이 없잖아. 코끼리 위에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계속 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떠든 얘기가 뭐냐? 올라가 봐 다시. 작은 종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인간, 유인원, 코끼리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은 봐봐.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종, 에이프나 엘리펀트에 해당되는 그 중에 하나가 그랬어? 얘네들은 진화시켜서 상당히 다른 전략을 썼지? 최소한 뭐에 관한 전략이야? 번식 전략 아니야. 그지? 이 번식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잖아. 그럼 일단 최소한 선택지에 번식 얘기가 들어가야 돼. 1번부터 볼게. 들어갔지? 뭐 때문에 틀릴 것 같아? 번식 주기나 새끼의 숫자 이런 거, 성장 속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더 적은 자원을 쓴다? 아니지. 그냥 가성비가 좋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틀린 거야. 두 번째,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번식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오히려 번식하기 위해서. 더 많게, 더 빠르게,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번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마음에 딱 들지 않아도 그렇게 벗어나 보이진 않아. 그지? 세 번째, 하이딩, 의도를 숨긴다. 뭔 개소리야? 이 종들이 뭐 속여야지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 네 번째, 사회적 가치를 물려줘. 뭔 소리야? 독립생활 한다고? 아니거든. 그럼 남은 게 두 개거든. 그럼 둘 중에 아까 유력하게 세모 쳐놨던 몇 번 다? 2번 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알겠어? 요걸 조금 더 빨리 해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M5번이 되게 어렵거든? M5번이 되게 어려워. 요거 별표 쳐놔. 해볼게. 좀 했으니까. 이거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용에 대한 이해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야. 요거 문제 풀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독해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 요거 정답부터 불러주면 선택지 1번 1번 답이야. 1번 답이야. 요거 1번 해석해볼까? 불확실성이
uncertainty. 단어 어렵지? certain이 확실하냐? certainty는 확실성이거든.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불확실해도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의 중요성. 어느 정도까지 불확실해도 되느냐? 그 중대성이 상대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윤서가 청바지를 사러 갔어. 야, 청바지 허리 어느 정도 사면 되냐? 뭐 30이나 32 사면 될 것 같아요. 뭐 쫄쫄이 바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이게 고무줄 달린 바지면 30이든 32든 별로 차이 없지 않나? 고무줄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입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되게 불확실한 수치지. 허리 30에서 32 그러면 되게 불확실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하지. 더 쉬운 사례를 들어볼까? 짜장면 시켰어. 단무지의 개수가 어느 정도 넣어주시나요? 그 때에 따라서 한 10개나 한 15개, 많게는 15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별로 중요하니? 단무지 10개에서 15개. 중요해? 10개면 큰일 나고 15개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지. 불확실한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됐어? 자, 그런데 니네 우주 로켓 발사 원리 알아?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정확히 로켓을 팍 쏘잖아? 쏘면은 모르는 사람 상식으로 알아도 이따가 나오니까 지구 주변에 궤도가 있단 말이야. 지구를 도는 궤도가 있어.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대기권이 있겠지. 로켓을 팍 쏴. 쏘고 나서 계속 무한대로 날아가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로켓이 추진체를 분리하면서 쭉 날아가서 결국은 맨 다른 거 다 추진체 분리되고 로켓이 이렇게 돼 있잖아. 연료봉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우리가 필요한 위성이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럼 분리돼서 마지막 얘가 여기에 딱 도착해야 돼. 그리고 힘이 빠져야 돼. 아무 힘도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이제 힘이 빠진 동력을 잃은 이 위성 물체는 이제부터 뭘 따라 돌겠어? 궤도 힘을 따라서 돌겠지. 근데 조금 계산, 1cm라도 잘못 계산해서 이 궤도를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 가버리겠지. 이게 너네 위성 발사 실패야. 그러니까 로켓이 어느 정도 힘으로 발사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원하는 궤도까지 얼만큼의 속도와 힘으로 도착을 할 것이냐를 철저히 계산해서 정확하게 딱 올라가다가 딱 쓰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위성 못 찾아. 지 마음대로 이제 그 궤도의 힘이 있잖아. 힘과 계속 올라가는 힘이 딱 상쇄되는 힘을 빼가지고 이렇게 가면 뚫고 나가. 궤도의 힘도 뚫고 넘어가. 과학이니까 알아도 궤도가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 힘을 앞서서 추진하는 힘이 너무 세면 아무리 이게 세게 돌아도 뚫고 나가버린다고. 그럼 어때야 돼? 교묘하게 도는 힘하고 이 로켓이 그래서 땅 맞으면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대충 들어봐도 이거 추진체 발사 속도하고 엔진의 양하고 그 속도 계산 정확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나사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그걸 0.1mm 오차까지 계산해가지고 정확히 쏘는 거야. 그거 계산 못하면 수백억 달러의 로켓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나로우 실패해서 나로우가 미아가 됐어요. 그래서 나로우 어디 있는지 나로우 1호인가? 그 처음에 발사해서 위성 발사했습니다. 걔가 딱 궤도에서 수신을 딱 줘야 돼. 저 안 찾겠습니다. 줘야 되는데 하루 지나도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럼 어디 갔는데요? 못 찾아. 왜냐하면 그때는 이 궤도의 힘을 계산을 잘못해서 이 위성 속도가 오버했어. 그래서 이 궤도를 뚫고 나갔다. 그럼 이 우주는 마찰이 없잖아. 얘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 있을지도 몰라. 우주의 끝까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야. 우주 대충 배워서 알지? 마찰이 전혀 없어서 우주에서 정현빈 안녕 이러고 확 밀잖아? 그럼 우리 여기서는 마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거나 공기 저항을 만들거나 마찰 때문에 쓰잖아. 우주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가연아 안녕, 윤나야 안녕 확 밀잖아? 그럼 우주에서는 근데 영화 중에서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줄 달고 막 작업하다가 뭐가 뻥 터지면서 그 반작용 때문에 밀리게 된다고. 근데 여기 산소량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우주공간 날아가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해서 멀어지나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러는데 누군가가 더 강력한 충격을 만들어서 그 여자 잡으러서 확 잡아치면서 살게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로켓이 발사할 때 막 우주에서 막 불꽃 나고 확 이렇게 안 가도 돼. 우주에서는 저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이 스프레이 같은 걸로 한번 하잖아? 그럼 그 힘을 쭉 가는 거야. 내가 반대로 쏘지 않고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아무튼 그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1cm 만약에 아까 바지 허리 1cm하고 우주 위성 날릴 때 1cm는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다르지. 1cm의 오차 이거 불확실한 거야. 1cm 오차 그거는 바지 허리 사이즈로는 그렇게 큰 중요성을 갖지 않아. 근데 위성 발사에서는 1cm가 주는 1cm라는 불확실 1cm 오차라는 불확실성이 주는 중요성이 엄청 크다고. 이게 그래서 어려웠어. 이게 애들이 영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상대적이다. 우리말로 들으니까 어렵지. 이게 비문학이야. 내가 국어 시간에 이거 관장한다. 불확실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입니다. 이해됐어? 불확실성의 중요성.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불확실한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됐니? 좀 어려우니까 재미 잡아봤어. 그래서 이제 맥락을 알면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uncertainty 무슨 성? 불확실성을 difficult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것이야. 누구에게? 멤버들 대중 일반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야. to appreciate 이게 의미상 좋아. 우리 일반인들이야. 퍼블릭이 대중이고 대중의 구성 요원들의 일반인들이야. 전문 요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쉽게 일반인들이 뭐하기? 일반인들이 제대로 진가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어렵게 만드는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것은 is the 불확실성이 어떤 거다?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 절대적인 개념을 누가 모르겠어. 아무한테 말해도 절대적이면 그냥 그걸로 통용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1cm가 일반 대중이 봤을 때 1cm 정도의 오차야. 이러면 이거 별거 아니네. 릴 수도 있고 뭐도 있어. 크게 별거일 수도 있다고 이게. 그지? 그게 상대적이니까. 이해됐어? 아까 개념 안 까먹었어? 근데 일반인들이 1cm가 뭐가 문제예요? 1cm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이거 정말 중요한 오차가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1cm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불확실성이 상대적이라는 거지. take 한번 예를 들어보자. 대충 읽어볼 거야. distance between Earth and the Sun.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뭐 저 정도야. 난 뭐 읽지 못하겠어 저거. 뭐 영어로 읽을 때는 1.49597 by 10 8 multiplication 이거거든. 뭐 수학 시간에 대충 영어로 읽으라는 시험 안 나올 테니까. 대충 봐도 이거 엄청난 숫자지. 그지? 이게 바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래. 이게 측정된다면 어떤 지점에서 1년 동안에 왜? 지점마다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알지? 달라지잖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니까 거리가 멀 때가 있고 가까울 때일 거 아니야. 뭐 과학 시간 졸았어? 다 알지?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 야 근데 정확한 거야 안 정확한 거야 사실은? 안 정확하지. 오차가 있어 없어? 있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그지? 오차가 차이가 있겠지.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정확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여기서 불확실성이 좀 있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저 정도로 멀구나 정도니까. 되니?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거야. 절대적이 아니고 조금씩 뭐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using 6 significant digit 중요한 6가지의 자릿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디지지 자릿수야 자릿수. 어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릿수를 쓴 거야. 디지지가
이걸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안다. 거리를 to an accuracy. 정확한 정도로 one part in million or so. 뭐 100만이나 그 단위로 내가 좀 정확히 안다. 대충 넘어가면 돼. 어느 정도 내가 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 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어떻다? 정확하다. 비교보면. 6자리. 야 근데 더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면 6자리로 끝날 수 있겠네. 수학 좋아하는 사람 알겠지만 더 정확해지는 거 아니야? 붙일수록? 그렇지 않냐?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어떻다?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본다. 아니 6자리까지 썼는데 이 정도면 정확하지 뭐 굳이 우리가 그걸 밀리미터까지 태양과의 거리를 잴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우리가 여기다 태양에다 위성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하지만 만약에 다음 자릿수가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의미한다. 불확실성. 정확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아는 데 있어서는 불확실하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더 크다. 뭐 distance between New York and Chicago.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만약에 하지만 다음 자릿수가 불확실하다. 여기까지 저 태양과의 대충 거리가 안 되는 뭐 별로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음 숫자가 불확실하다면 그게 의미하는 거. 우리가 목적은 없지만 한 자리 더 원래는 이게 있었다고 쳐봐. 여기 8이 있었다고 쳐봐.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를 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오차가 어느 만큼 생긴다는 건 줄 알아? 원래 이건데 자릿수 하나를 뺐다. 이 정도의 오차는 무슨 오차냐면 따지고 보면 뉴욕하고 시카고 사이의 거리만큼의 격차를 뺀 거라고. 그럼 지구상에서는 저게 뭐야? 이 한 자리 뺀 게. 지구상에서는 엄청난 오차지. 근데 태양과 지구거리 따질 때는 불확실해도 괜찮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구에서 어떤 도시 간의 거리를 잴 때는 이거 하나 빼는 게 엄청난 뭐가 될 수 있다. 오차가 될 수 있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실질 거리 생각해봐. 이게 킬로미터인데 여기 지금 이게 10의 8승이니까 이 소수점 0.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10의 8승 정도면 시카고에서 어디야? 시카고에서 어디 시카고에서 어디 뉴욕. 이게 최소한 한 200, 300km 될 거거든.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잴 때 200, 300km 정도의 오차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그래서 한 자리 빼도 되는데 만약에 지구상에서 어떤 거리를 잴 때 정확한 수치 하나를 빼면 그 오차가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지구상에서 심각한 문제지. 너 어디서 만날까? 지금 여기서부터 1점 몇 점 거리에서 만나자. 그걸 하나 빼고 말하면 뉴욕하고 시카고 중간에 어디서 만나졌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상대적인 거 맞아? 이 수치는 대략적인 지구와 태양 거리에 볼 때는 불확실해도 좀 괜찮은 거고 이게 만약에 지구상에서 거리 따질 때는 이 불확실성이 엄청 중요한 차이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같은 숫자인데도. 그래서 내가 청바지 얘기한 거야. 청바지 살 때는 있을 정도 오차는 별 의미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니네가 만약에 방학 숙제로 무슨 공장 이렇게 도화지를 잘라서 뭘 만들기를 한다. 정육면체 만들기를 한다. 야, 정육면체 설계도에서 1cm 차이 나면 어떻게 돼? 조립이 안 되지. 엄청난 차이일 수 있다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1cm의 오차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됐냐?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한 사이즈로 보지 않는 게 신발 사이즈 아니야? 신발 사이즈가 몇 단위야? 5mm 단위 아니야? 그럼 5mm라는 단위가 별로 그렇게 오차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265, 270 이렇게 신으니까 다. 5mm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자르된 듯이 꼭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미리의 오차가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어? 자, 하지만 그 다음 숫자가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이런 거리의 오차를 의미할 수도 있단 말이야.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자, 그래서 어디 있어? whether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되지. whether or not if로 못 써. 대가리니까 못 쓰고 or not도 붙어 있어. 그렇지? 그럼 주절로 쓰였는지 보자. 그 인용된 숫자가 아까처럼 인용되어 있는 숫자가 정확하냐 아니냐는 것은 정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뭐에 달려 있어? 어떤 상황에 저 수치를 적용시킬 거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
상황이 A면 이 정도면 정확하지. 똑같은 수치인데 B 상황이면 이거 좀 불확실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므로 달려있다. 내가 이게 목적이잖아. 그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의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됐니? 만약에 내가 오로지 뭐만 신경 쓴다면 몇 분에 태양이 뜰지 내일. 그지? 그럼 태양이 뜨는데 있어서 지구과학 배운 사람 알겠지만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이 공전의 어떤 그 주기가 결정이 되고 그렇잖아. 태양이 여기인데 거리가 이렇게 짧으면 빨리 돌 거고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뭔지 알아?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돌면 달리기 할 때 트랙도 그래서 안쪽으로 돌면 빨리 돌잖아. 속도가 많이 나오잖아. 이게 거리가 멀수록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럼 아침에 해 뜨는 거 측정할 때 그렇게 저 정도 자릿수면 되지. 해가 그럼 뜨는 게 그 미리수까지 다 잡아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괜찮다고. 해가 몇 시에 뜰지만 보는 상황이라면 저 정도의 거리를 놓고 계산하는 것도 파인하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want to send the 아까 얘기했잖아. satellite 뭐 보낸다. 위성을 보낸단 말이야. 궤도에.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에. 위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궤도가 있어. 이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구에서 쏴야 되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여기서 딱 떨어져야 되지. 그렇지? 그렇다면은 하지만 나는 필요할 것이다. 거리. 좀 더 저 수치보다도 어떤 거리.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저 나사 같은 데서 연구하는 수학자들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어? 걔네들은 정말 우주 공간, 가보지도 못하는 우주 공간을 삼각 측정이라든지 뭐 거기다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재문데 빛을 쏴가지고 잰다고 하면 돼. 근데 돌아가는 봐봐, 궤도가 돌고 있고 지구에서 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회전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갈 거라고. 그럼 휘어져서 추진력이 어느 정도 돼서 마지막에 우주공학자들 보통 아니야. 그래서 수학을 그냥 적당히 잘하는 게 아니고 기하, 원심력에 의해서 얼만큼 각도가 휘어질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이 어디고 거기에서 힘을 어떻게 빼고 안 채게. 그래서 영화 보면은 그 우주공학자들이 칠판 한가득 다 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칠판 놓고 계산하고 뚝 본 다음에 인터스텔라 봤지? 인터스텔라 그 중력 공간 계산하는데 막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나사에는 전 세계 그 수학을 풀어서 하는 애들이 아니고 직관이야. 미적분 잘한다고 나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만큼의 정확도가 필요한 거로. 하지만 우리 일반인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충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뭐 배웠을걸? 그 역사도 마찬가지야. 공룡은 중생대 몇 년 전이라고 배웠냐? 몇만 년 전이냐? 배운 사람 없어? 중생대? 뭐 5만 년 전이라고 하자. 그 정도면 우린 공부할 때 문제 없지. 뭐 5만 년 전 중생대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5만 년이라는 숫자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지. 지금으로부터 뭐라고 해야 돼? 오늘 2025년이니까 56,495년 2달 전에 공룡을 살았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이지영이 타임머신을 개발했어.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역사의 지점으로 가야 돼. 그럼 대충 5만 년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또 어때? 그 5만 년 전이라는 게 되게 불확실한 수치야. 그래서 5만 몇천 몇백 년 몇 년에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내가 도달할지 계산을 다 넣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하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 빈칸에 주제였지. 불확실성의 중요성은 언제나 중요한 게 아니고 불확실해도 어떨 땐 중요하고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다? relative, 상대적이다. 절대적은 뭐야? 절대적 단어 absolute 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학교 시험으로 바뀌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학교 시험에.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때. 그건 이제 단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 absolute 안 알려줘준대요. 야, 그 정도는 고딩이 알아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게 발곡이 많다고. 알았니?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내가 풀로 풀어줬으니까 그 선생님이 어차피 빈칸은 정성을 들일 거라서 이거 몇 번이냐? 내가 아까 5번까지 했잖아, 그지?
얘기 잘 들어. 어차피 내가 빈칸은 다 풀어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M2, M1 즉 179페이지까지 문제는 한 번씩 풀 수 있는 거 골라가지고 한번 풀어봐. 대신에 다 풀지 않아도 돼.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와 이거 좀 어려운데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나한테 설명 들고 제가 풀이해 줄 테니까 가능하면 다 풀어오는데 다 못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 하는 거야. 고생했어.